33세 서울남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예. 보면은 안녕하세요. 북극성주님과 흥부님께 상담 드리고자 사연 남깁니다. 신혼부부로 경기 위례에 2년 전 자가 매입해서 거주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인생 마지막 부동산 투자에 대해 고민이 많으셔서 부모님 대신해서 사연 올립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현재 60대시고요. 아버지는 중견그룹 임원이시고, 예, 5년 이상은 수입이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노후 대책도 있으시고, 네, 그래서 부모님은 수지와 마곡의 아파트를 갖고 계시고요. 두 채 모두 장기로 10년 이상 보유해서 이번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1년 동안 두 채를 다 파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직 현역에 계실 때 투자를 부동산으로 좀 마무리를 짓고자 하시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 의견은 이렇다는 거예요. 서울의 신축 공급이 너무 적어서 지금 신축 아파트들의 프리미엄이 너무 과도하게 붙어 있다. 또한 윤 정권과 오세훈 시장의 정책 방향상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하는 게 10년, 20년 뒤를 봤을 때 거주적인 측면이나 투자적 측면에서도 모두 유리한 방향이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 두 채를 정리한 금액과 노후 대비 자금을 제외한 여유 자금을 고려했을 때 30에서 33억 정도 30에서 33억 정도의 투자금을 고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잠원동 아크로 리버뷰나 청담 자이 등의 무리해서 들어갈 수 있지만 투자 금액이 너무 커지고 정권 정책 방향상 재건축 쪽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셔가지고 용산 이촌동 압구정 등을 들어가면 베스트겠지만 압구정은 이 금액으로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용산 경우에 재개발이 재건축보다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해서 연세를 고려했을 때 재개발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의도 30평대를 고려 중인데 강남, 압구정, 반포, 용산, 성수동은 최고의 입지로 언급되며 추천도 자주 되는데 여의도는 언급이 적은 것 같아서 이게 여의도가 맞을지 그래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요. 압구정 반포는 좀 금액이 모자르는 것 같고 용산 성수는 재개발이라서 시간이 재건축보다 더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여의도가 낫겠다. 그래서 이거든지 아니면 10억대 아파트를 다주택 상태로 가져가든지 아니면 꼬마 빌딩을 사든지 뭐 이런 것들 지금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가 15년 전에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으시고 두 차례 수술과 5년간 항암을 다 이겨내시고 현재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어렵게 현재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위례에 거주하고 있고 여의도 재건축 투자에 대한 고수분들의 소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렇게 왔네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30억에서 33억입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굉장히 큰 금액이고요. 네. 여의도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정말 좋고요. 정말 좋은데 네. 여러분들 이번에 2040 도시기본 계획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비욘드 조닝이라고 있어요. 비욘드 조닝. 네, 맞아요. 비욘드 조닝이 뭐냐면 그거를 잘 보면 그냥 지금까지 서울에서 계획했던 용도 지구를 다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통 용도 지역 그러면은 주상공동 뭐 이렇게 옛날에 외웠잖아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옛날에는 어떻게 용도 지역을 짰냐면 자, 주거지역 너희는 여기서 살아. 공업지역 여기서 일자리를 만들어. 지금 이제 지식산업센터 들어오죠. 저기 영등포나. 그다음에 상업지역 여기서 먹고 놀아. 그다음에 녹지지역 여기서 뭐 힐링해. 이랬는데 이거를 지금 다 없애서 융복합 형태로 만들겠다는 게 지금 2040 도시기본계획이거든요. 그 말은 어떤 존 내에서 거기에 일자리도 있고 여가 생활도 하고 한 존 내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된다라고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이 발표됐는데 저는 그 기본계획을 딱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데가 여의도였어요.
가장 적합한 데가 아닌가. 네. 게다가 그 여의도 같은 경우는 노후 빌라나 이런 것들도 없잖아요. 네네네. 그 섹터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곳이 여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네네. 그래서 뭐 강남을 능가할다라고 말씀드리긴 못하겠지만 여의도는 그 여의도 자체 내로 비교 불가한 곳이 될 거라는 건 맞는데 네네. 다만 제가 다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네. 여의도 투자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네네네. 여기 보면은 지금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이 더 빠르다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네. 그거는 조금 달리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제 생각은 지금 지금까지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재개발 재건축을 막아왔던 것들이 네. 결국은 그 안전진단이랑 분양가 상한제랑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인데 맞아요.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재건축을 풀어주기에는 부담이 되게 커요. 재건축을 확 완화를 해버리면 당장 음마아파트, 잠실주공 5단지 압구정동 막 가격이 뛸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공약으로 마치 뭘 되게 많이 풀어줄 것처럼 하다가 네. 실제 당선이 되고 원희룡 그러니까. 국토부장관 나오고 막 한 발 빼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결과적으로 하나 건드려 준 게 분양가 상한제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음마 아파트 뭐 5억 신고가, 5억 올라 신고가, 잠실주공 신고가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지만 맞아요. 노량진 뉴타운 6구역 프리미엄 신고가 그런 거 얘기가 없어요. 없죠.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재개발 쪽은 거의 다 빌라 단독 다가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정부 입장에서도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데 있어서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쪽이 훨씬 부담이 덜해요. 네네. 그래서 실제 그렇게 프로그램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서울시 공급은 재개발 위주가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실제 서울시에서도 지금 보면은 그렇게 해주고 있고 네. 그 일환으로 나오는 것들이 신속통합기획 같은 거고 통합심이라는 게 그런 연유에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재건축이 나쁘다가 아니라 제 생각에 윤석열 정부랑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에서는 네.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활성화를 통해서 서울을 공급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할 거고 그래서 재개발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게 조금 네.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어디 성수나 뭐 한남이나 노량진 흑석 이쪽을 좀 알아봐야 되나요? 지금 이분이 생각하시고 있는 그 후보지를 봤을 때 뭐 노량진이나 흑석이나 이쪽은 조금 약한 것 같고 약하다. 예. 이분이 보는 후보를 네. 봤을 때 이제 성수나 한남인데 성수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단 말입니다. 네. 예를 들면 성수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재개발 네. 지역이지만 거기 좀 수리해서 실거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네네. 그 성수전략정비구역 바로 옆에 트리마자라는 아파트 있거든요. 맞아요. 거기 막 연예인들도 어마어마하죠. 많이 살고 어마어마. 예, 거기 말이 많은 또. 네, 말도 네. 옛날에 말이 좀 예, 많았었고 예. 뭐 그런데 거기 여러분들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 보면 펜트하우스가 120억의 매물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이제 재건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 지금 이런 정책 기조를 봤을 때 재개발 쪽에 한남이나 성수 탑2니까 이쪽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에 지금 트리마제가 지금 이 2016년도인가 17년도에 건축된 건데 지금 펜트하우스 120억이란 말이에요. 뭐 물론 이제 거래된 건 없지만 근데 뭐 이 정도 투자 자금이면 예, 여기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트리마제 바로 옆에서부터 1, 2, 3, 4지구 되어 있는데 네. 여기 들어가서 아파트에서 실거주 하시면서 네. 좀 리모델링 하시고 그러다가 또 좀 좋은 거 좀 큰 평수로 네. 이렇게 받아서 뭐 가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특히 이게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옛날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든 그 한강변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좀 밀어주시지 그렇죠. 않을까요? 여기가 그 성수 전략 지구단위 구역 여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왼쪽부터 해서 1, 2, 3, 4지구. 예. 실제 아파트가 뭐 동양 뭐 그다음에 네. 그래서 몇 군데 아파트가 있으니까 한강면 나오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한강 보시면 강변 현대. 강변 현대 있고요. 예. 한강 한신. 네, 한강 한신 있고요. 그러네요. 네, 강변 청구 있고 청구 강변 있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실거주 하시면서 하기에 좀 괜찮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여의도가 낫지 않아요? 여의도가 그러니까 입지적으로만 놓고 성수랑 보면 여의도. 그러면
그러니까 두 개만 놓고 봤을 때는 네. 저는 여의도가 조금 더 나아 보여요. 네. 하지만 속도가 빠를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속도는 성수. 네, 속도는 오히려 왜냐면 여의도 재건축보다- 구세훈이 했으니까. 네, 구세훈이 좀 했고 자신의 유물이기 때문에 결자 해지할 것이다. 그리고 또 정부 정책이 네.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을 풀어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높아 보여요. 재개발은 풀어줄 게 없죠 사실. 맞아요. 분양가상한테 재건- 풀었으면 다 끝난 거거든요. 재건축이 풀어주는 네. 거고. 네네네. 뭐 흥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생각이 맞아요. 앞으로 향후 한 20년 정도는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거의 10년만 지나간다 하더라도 거의 네. 한 40년 정도 되는 이런 네네. 빌라라든지 아파트들이 거의 대부분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차라리 어중간한 그 어떤 연식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보다는 네. 그런 식으로 재건축 재개발 쪽으로 가는 것이 저는 어떤 올바른 방향이다. 여기는 네. 좀 동의하는데 좀 다른 각도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은퇴를 하시고 나서 네. 본인이 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으로 들어가면 거기 몸테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 그쵸, 근데 그쵸. 이제 네. 은퇴 이후에도 좀 더 어떻게 보면 공기 좋은 곳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좀 더 신축이라든지 좋은 곳 이런 데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몸테크를 하면서 마지막 투자를 한다? 저는 이것도 아니라 생각하고 있고, 이건 역시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쵸. 이건 역시 실거주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동산 투자를 좀 별개로 보면 어떨까. 네, 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르신분들이 뭐 강원도라든지 제주도라든지 이런 데 가서 살 수도 네네. 있는 거고, 네. 좀 더 본인이 어떤 교통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노후 생활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에 그때 실거주를 하고, 네. 그리고 저 나머지에 대한 금액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그 주거형의 똘똘한 한 채를 갖기보다는 저는 반대로 어떤 그 꼬마 빌딩이라든지 네. 이렇게 해서 월세 수익을 받으면서 좀 안정적으로 뭐 노후 대비를 했다긴 하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부동산 또 빌딩을 갖고 노후 대비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한 차이는 존재한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실거주에 대한 부분은 어르신들이 편안한 곳을 하시고 그 나머지 금액을 통해서 뭐 꼬마 빌딩, 예를 들어서 뭐 용산이라고 한다면 용산 내에서도 지금 한 20억대, 30억대 네네. 정도 하는, 그럼 20억 이 정도 금액을 충분히 음. 할 수 있는 그 이제 단독주택 부지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도 관심을 갖고 보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가격에 대한 매도에 대한 차익의 실현도 가능하지만 네네. 매달 받는 월세 수익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